자, 6월 이달부터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하고 영유아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 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6월 이달부터 바뀌는 주요 생활 법령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달 6월에 이 65개 법령이 새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자, 그럼 주요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죠. 네, 먼저 이 작은 글씨로 쓰여진 이 설명문만으로는 이제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분들이 그런 이제 정보 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음성이나 수어 영상 등을 통해서 서비스하도록 이제 법률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6월 14일부터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이나 사용 기한, 또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점자나 음성, 또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이제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의료기기의 기능을 추가해서 이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또 음성으로 안내를 한다거나 또 이를 위한 이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어르신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을 수가 있고 또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이제 추가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를 아까 만 나이로 변경한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6월 27일부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이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 기준을 연나이에서 이제 만 나이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아울러서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나이도 만 나이 기준으로 이제 바꾼다는 겁니다. 이 개정되는 만 나이 기준에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도 그만큼 이제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그동안 청소년의 그 나이 범위가 좀 애매하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그럼 이번 조치에 따라서 이 같은 문제도 좀 해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이 청소년이라고 함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가리키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또 약물 등이 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과 또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또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거나 또는 구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이 된 건데요.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될 때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었지만 이른 나이에 입학한 고등학교 3학년생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거를 이제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연령이 한 살 이제 높아지자 이른 나이에 입학한 또 대학생들이 문제가 되겠죠. 네. 대학생들이 술이나 담배를 그러니까 이 대학생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가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또 생기다 네. 보니 이 영업권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비판이 그동안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단서 조항을 이제 붙여놓은 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첨가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는 계속 이제 혼선이 벌어지기도 했던 거죠. 네.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 또 이 청소년 성보호와 관련된 법, 이게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말씀처럼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도 원래는 이제 청소년 보호법의 연령 기준을 따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법률 두 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연 나이에서 이제 만 나이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이에 준해서 이제 적용하기로 한 거죠. 네. 자, 그럼 이 어떤 청소년과 또 그 가족들에게는 이런 관련 법률 용어 하나로 또 국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변경된 내용들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변경된 내용들은 이제 법제처에서 관리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제 검색해 보니까 여전히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에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그런 이제 조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와 있는 법령에는 이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행정기관이나 또 민간의 이제 보호기관에 혼선이 생길 텐데,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좀 수정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뉴스에 이 장병들의 사망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이 때문에 뭐 부모님들의 그런 걱정도 커지고 있고 이런 갈등도 또 깊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장병 내일 준비 적금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해 준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6월 1일부터 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해서 저녁 뒤에 이제 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 장병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요걸 이제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낮춘다고 이제 밝혔고요. 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제 면제해주는 이 장병내일 준비 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또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번 6월부터는 이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해서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자, 요즘 장병들의 이 임금이 상당히 올랐다고는 들었는데, 이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같은 경우는 한도가 얼마고 또 이 나라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네, 올해 이 장병내일 준비 적금 납입 한도 그리고 매칭 지원금은 합쳐서 이제 40만 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2025년부터 55만 원으로 이제 늘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매칭 비율은 이제 100%로 이제 전역 때 1,469만 원까지 수령해 갈 수 있는데, 이 납입 한도나 이 매칭 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이제 확대된다면,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전역할 때 2,019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1,500만 원 정도인데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군요. 자, 그리고 이 밖에 이 국군 장병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뭐 한 가지 더 있다면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군 장병이면 사망한 우리 장병들을 포함해서 이 국군 장병이라면 이 나라사랑 카드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나라사랑 카드는 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때 발급받아서 예비군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국가기관이 병역 의무자에게 각종 급여나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전자통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또는 뭐 병역증이나 또 전역증으로 이제 활용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KB 국민카드의 나라사랑 카드는 국내 마트나 또 교통, 또 커피, 뭐 영화처럼 이 주요 수요처에서 최대 20%에서 35%의 청구, 환급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통상 이제 할인폭이 넓어야 한 5%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 체크카드 상품과 비교되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KB국민은행은 연 최고 4.5%의 금리를 주는 KB 장병내일 준비 적금도 판매 중인데, 현재 KB국민은행과 IBK 기업은행이 이 나라사랑 카드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나 뭐 여러 부가 서비스로 인해서 뭐 금융사 입장에서는 짧게 보면 이게 득이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사회공헌과 함께 이 전역 후에 이 청년들이 신규 고객으로 연계되는 그런 효과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관련 법률도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제 장애와 관련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발견을 해야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뭐 치료나 재활들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정부가 이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밀 검사는 이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할 때 실시하는 이제 장애 선별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 추적 검사나 또 심화 평가가 필요해서 거기에 추가로 이제 실시하는 검사라고 하는데, 네.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이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이 특별자치시장, 또 특별자치도지사, 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또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서 영유아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 장애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 검사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이제 장애가 의심된다면 추적 검사나 심화 평가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 장애 관련 기관과의 이런 민간 협력도 좀 중요해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역 장애 아동 센터와 협력을 해서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또 실시하고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이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같은 법 제12조 제5항을 찾아보니까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장애가 있거나 또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해서 제10조의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협력해서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장애와 관련된 예방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이나 양육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또 가족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혀두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생활 법령 65개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만큼 국가의 책임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